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트럼프한테 미친 게 아니고, 트럼프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이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벌써 뭐 바이든과 그 사람 장관을 동성애자를 임명해 버렸잖아요. 저는 미국 망해버려. 저거 하나님 앞에 날려가 버린다고요. 예, 아주 무섭습니다. 자, 박사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미국 사태부터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이 기독교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국회가, 미국 국회는 2년마다 이제 일기가 시작돼 가지고 117차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는 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원을 할 때 그 흑인 목사인데 그분이 하원 의원,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나와서 축도를 하는데 뭐라고 축도를 했냐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 그런 다음에 우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그 낸시 펠로시가 지금 하원 의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국회라든가 이런 그 사회에서 말을 쓸 때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이모 이런 말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혜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아멘, 우리말로는 아멘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멘 그러는데 영어로는 에이멘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A하고 MEN입니다. MAN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한 남자가 아니라 AMEN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so be it 해석하면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뜻인데, 이게 대학 끝나고서 아멘, 한 남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 여자, 자 에이멘 and a woman 하고서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멘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건 아멘을 남자라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평하니까 A woman 그걸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라이들이네 그 자식들. 그게 또라이들. 미쳤네 그것들 완전히. 그래도 그렇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7차 국회가 그 기도로 시작된 국회인데, 기가 막히네. 바이든은 동성애자 결혼식을 주례도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기사를 소개한 미국 그 언론이 이제 미국은 지옥의 9단계에 도달하였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이제 지지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는 뭐 최근에도 자기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일을 끝낼 수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그 대통령 얼굴들 조각해 놓은 그 산에 지난 그 7월 4일 날 독립기념할 때 가가지고 말한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는데, 미국은 누구한테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Almighty God,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만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도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 사람이 거의 될 거라고 저는 정치학적으로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적이 북한하고 중국인데, 그렇죠. 북한하고 중국을 가장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지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여기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국에서는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졌어, 너가 이겼어라는 것이 그 미국 사람들의 기본 룰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미국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 바이든 씨 당신이 이겼어라는 말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겼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것은 트럼프 쪽에서 부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자 그랬더니 그 보지를 않은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한국하고 똑같네. 어떻게 투표자 수보다
예를 들어 100만 명이 투표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110만 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말고 그거는 만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정치 뭐 오래 공부를 했지만은 이상해요. 너무나 너무나 이상한데 이제 내일 모레 한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워싱턴에 무장병력이 3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다 와 있는 미군 다 합치면 2만 8천 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워싱턴 서울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 3만 명이가 있는데 최근에 그 제가 유튜브 매일 보고 그러는데 그 트럼프의 국방장관이 가서 그 군인들을 덩어리 두드려주면서 앞으로 몇 주간 고생하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몇 주간 고생. 20일 후는 대통령이 아니고 자기도 장관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하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가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딥 깊은 곳에 있는 국가라는 뜻인데 딥다운. 딥 그게 정말로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뭐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미국도 오래되다 보니까 미국은 평민들이 만든 나라였는데 이제 귀족이 있구나. 그 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패라는 게 뭡니까?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부패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대통령, 부통령, 뭐 하원의장 이렇게 해갖고 쭉 서열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660명인가 재산을 평균 낸 걸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 1년 월급이 4억 원입니다. 아이고야 얼마. 그러니까 그 200억 원을 재산 만들려면 대통령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50년을 마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제일 높은 사람 660명이가 그래요. 200억 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 자동차 다쳐서 100억 원이면 미국의 1%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1%. 근데 그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귀족이 되고 돈도 귀족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집단을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딥스테이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공화당, 민주당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뉴욕에 워싱턴에 있는 변호사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익 단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로비스트들, 기자들 이런 사람이 한 집단이 됐는데 트럼프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미국이 이런 놈들이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안 돼. 미국은 다시 평민의 나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싸우다가 이번에 최악의 싸움이 이제 되고 있다라고 큰 그림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주사파애들이요. 그때는 배고팠고 민주화 운동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걔들이 돈 다 가졌어요. 다 지금. 모든 그렇죠. 기가 막히는 거야. 참 기가 막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저거 소돔과 고모라가 되려고. 그렇죠. 근데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아니 그걸 이런 줄 미리 좀 예상을 하고 김정은이 다스릴 때 초창기 처음에 트럼프가 되자마자 막 뭐 비완기를 막 북한에 띄우고 했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괜히 말이야 그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문재인한테 속아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다 망쳐놓고 우파 다 망쳐놓고 말이야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또 베트남에서 만나고 난 그게 좀 섭섭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도 계속 음포만 놓을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목 살아서 너무 한지 몰라도 이렇게 보고 작년 한 10월 달쯤 돼서 보고 이거 아슬아슬할 때는 중국 배를 그냥 전쟁을 그냥 한번 해버렸으면 선거 안전하게 이길 텐데 말이야.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국제 정책적으로 자부하는 거가 나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전쟁을 하지 않고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천천히 하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이 지금 이긴 것처럼 되는데 그것을 꺾어 놓으려면은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쿠데타는 하루에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뜸들이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고 남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로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이 국제 정치학을 영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래도 그렇고 과거에도 한데 보면은 공산주의를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태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이건 같은 사람은 강력하게 대하니까 공산이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 이 사람은 뭐 아브라함 링컨, 뭐 조지 워싱턴 이언 뭐 그런 사람이라고 바인에 오르는데 반대로 카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도 괜찮아 하니까 한 번 하고 다 잘렸잖아요. 그렇죠. 그 나는 트럼프가 참 세기는 센데 이번에 공산주의를 다루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더 세게 다스렸어야 하나님께 합격을 하지 않느냐. 그거 이제 네, 제가 네. 이제 정치학적으로 쭉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좀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기독교 예언가들, 네. 기독교 그 프로핏, 그러니까 비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쭉 봤는데 그 뭐 혹시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제가 이름 지금 몇 개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다 있습니다. 케빈 자다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행크 쿠네만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KATT KERR 캣커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고 폴라 화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거를 보면은 단 한 명도 트럼프가 대통령 2번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2번 한다. 그거는 자기가 다. 그럼 며칠 기다려 봐야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설교 듣다가 그 인도 지금 산다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혹시 그 주홍색 옷 뭐 이런 얘기 잠깐 그렇죠, 아까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 인도 목사님이 네. 그 머리 이렇게 기른 거는 꼭 예수님처럼 기른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 그런데 옷을 그 홍포를 입은 거라. 그런데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2번 한다는 예언을 제일 세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인도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다 2번 다 한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금 더 세게 했으면 중국을 더 세게 다스려 북한을 더 세게 밀어줬어요. 아니 근데 이 전쟁을 하지 않고 깨는 방법이 그게 이제 손자병법의 최선의 전략인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인데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세상에 또 동양책을 어떻게?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출마했을 때 어떤 기자가 트럼프를 골탕 먹이려고 저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읽힐 책 10권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10권을 쭉 그냥 한 번에 얘기를 하는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손자병법,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손자병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쭉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가 오늘 그 설교 들어서 몇 가지 그 충격받았는데 저는 성경 읽을 때 제일 빨리 읽는 데가 사람 이름 나오는 데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야, 그래요? 아니 건너뛰니까. 건너뛰도 건너뛰다가 아는 이름 나오면 거기서 또 보다 또 건너뛰고 뭐 사람 이름 나오면. 근데 목사님 그 이름을 다 줄줄줄줄 외우는 거 보고서 쇼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뭐 저는 그 평신도를 대변하여 하나 그 성경 읽는 방법을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그 직업병인지 몰라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국제 정치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가지고 야, 너 이거 지금 이 배 만들어. 그러놓고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 길이 뭐 300규빗, 폭 50, 뭐 깊이 높이 30. 그럼 이제 가서 찾아봅니다. 이게 150m, 과학적으로 맞나? 이게 되는데 그게 그 메타를 보니까 150m하고 25m하고 15m더라고요. 14,000톤인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14,000톤인데 요새 우리나라 제일 큰 군함이 7,00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큰 군함보다 2배가 더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따지고 보는데 그렇게 공부해도 되는 건지. 되고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뒤에 숨은 복음이 보이거든요. 네, 보이는데 처음부터 막 그래 하면 안 되고 좋아요, 좋고. 그래서 그 노아 방주가 그 조선공학 있잖아요, 선박학과 대학에서 조선공학의 표준이 노아 방주입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 비율, 배가 풍랑이 일어날 때 안 뒤집히는 그 비율이죠. 그래 말이에요. 길이, 넓이. 아니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가 지금 모든 군함은 평균 8대1입니다. 길이 가로 세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일 좋은 세종대왕항 같은 게 8대1이거든요. 8대1이라야지 속도를 내는데 노아의 방주는 6대1이란 말이에요. 그럼 노아 방주가 맞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떠 있기 제일 좋은 배라 이게. 그렇지. 떠 있는 데는 그게 방이에요. 맞아. 가는 거가 그건 가려고 만든 배가 아니니까. 가는 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 이건 참 기가 막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 성경이 과학을 위해서 써진 책은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또 오늘 설교하실 때. 성경은 정말로 초과학적이다 했는데 맞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이 배 이렇게 만드는 거 정말 맞습니다. 초과학적으로 떠 있으려고 만든 배니까 그 건축학적으로 볼 때 그 성막 설계도 있죠. 그게요 이 설계가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그 성막의 넓이와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둥을 박잖아요. 거기에 세마포 전을 치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려도 그게 안 넘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대요. 그 성막이. 그걸 보면은 이거 뭐 정말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그 과학적으로 이거 과학 그 초과학이라는 말에 제가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이 박사님이 요즘 와서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거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고 그리고 실제 국제 정치학이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다 맞아떨어지고 동맹 맺는 얘기, 서로 연합하는 얘기, 가서 전쟁하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책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될지도 모를 모든 문제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도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요새 최근에 작년 한 여름부터 이제 그러니까 리딩이 아니라 스타디를 혼자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시청자,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은 결국 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가 뭐 이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렇게 되면 미국이 몰락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며칠 동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